2025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정규직 채용 공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자기소개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세영 코치입니다. 자, 총 항목은 7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마도 항목도 많고 글자 수도 600자나 되기 때문에 4,067은 42, 4,200자죠. 아마도 쓰시는 분들이 조금 힘겨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출하신 분도 계시겠고, 아직 최종까지 검수를 하면서,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쭉,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쓴 자소서와 비교해서 맞는지 또 어떤 것들이 좀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자, 공사의 지원 동기를 묻고 있죠. 그리고 인재상이 얼마나 부합한지 부합도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은 인재상 지원 동기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인재상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고민을 하실 거냐면 인재상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쓰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재상도 한 가지 정도를 제가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쓰셔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안고 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세 가지를 다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다 쓰려면 600자기 때문에 지원 동기 써야 되겠죠? 인재상 부합도 써야 되겠죠?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아마 평가자 분들께서도 세 가지를 다 쓰지 않아도 한두 가지 또는 한 가지만 써도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걸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최종 제출하기 전에 그래도 요것이 좀 더 확실한 게 궁금하다는 분들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해서 세 가지를 다 쓰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회신을 받고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항목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면 지원 동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지원했습니까? 이거는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왜 많은 공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왜 우리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은 공사의 선택 이유를 쓰실 때 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 지원 동기 핵심은 아무래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허그에서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공사만의 특별함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겠고, 그렇게 쓰실 때 개인 경험과 연결 지어서 허그가 진행하는 어떤 사업이나 관련 직무에 대한 경험을 연결해서 쓰면 훨씬 더 논리적인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된 세 가지 인상 중에서 자신과 가장 알맞는, 잘 맞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제 경험이나 역량을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사실 변화주도, 최고 전문가, 고객 국민 전부 다 여러분의 실제 경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 변화 선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향하는 인재, 신뢰받는 인재까지 각각의 경험들을 꼭 선정을 해 주셔야지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런 지원 동기가 됐다면 구성 방법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원 동기를 전체 600자 중에서 한 200자 정도의 글을 작성하신 다음에 공사의 미션, 비전, 주요 사업, 최근 이슈 등이 있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동기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할 것은 회사는 일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느냐? 계기를 만들어줘야지만이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의 전공이나 경험, 실현 및 도전하고 싶은 업무가 있는지가 이 기업의 진짜 찐 지원 동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의 가치관, 나는 왜 이 직장이어야 되는지 또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고 갈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재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를 쓰시거나 한 가지 혹은 한두 가지를 쓰시되 이것도 뭔가 확실한 것을 하고 싶다라면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꼭 회신을 받으시고요. 자신의 강점과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부인데 결국은 인재상 관련된 부합들을 묻고 있는데 회사는 일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지원자가 이 회사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여나 기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기여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설명해서 입사 후에 이런 인재상으로 허그가 지향하는 땡땡 업무에 기여하고 싶다 또는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글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택시장 관련 이슈를 가지고 우리 공사의 기회 또는 위협 요인을 자유롭게 기술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쓰셔도 되고요. 한 가지를 쓰셔도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이 발휘돼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즉 기회 요인의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위험 요소에 거기에 대안이나 대처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 이슈나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 2025년도 주택시장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이제 KB에서 부동산 보고서를 계속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계신데, 제작해 주고 계신데, 여기도 2025년도 KB 부동산 보고서 2화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서 작성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회 확장을 위한 역량을 증명하시거나 위협 방지를 위한 역량을 증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다음에 그 직무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어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항목들은 NCS 공기업 직업 기초 능력 항목으로 굳이 분석한다면 조직 이해 능력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 검색이나 최근의 기업 이슈나 사업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KB 관련된 자기소개서, 아니, 이 관련된 이 부동산 보고서를 보시면, 자, 부자 보고서도 매년 나오고요. 부동산 보고서도 있으니까요. 이런 걸 참고하시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기회와 위험 요소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맞는 내용도 있고 또 단순한 블로그 내용들을 이렇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회 요인들, 전세 보증 수요 증가 또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강화에 공공임대주택 보증 업무 확장 등등등 있습니다. 찾으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데 무엇보다도 그 직무와 관련돼서 그 이슈와 관련돼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분석력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든 관련된 역량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기회나 위협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어필할 수 있다. 위험 요소 또한 역전세난 확대, 보증사고 건수가 많아진다. 이건 재무 리스크 굉장히 크겠죠. 이런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 만약에 관련된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발의 가능 역량 관련된 부분들은 각자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만 국한된 내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실제로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 경제, 부동산 등등등 있잖아요. 관련돼서 각각의 직무랑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단순하게 자기소개서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연결된다? 면접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NCS 기반 직무 설명서를 보시면 허그의 주요 사업 관련된 내용과 직무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여가 가능한 부분들을 반드시 면접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써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또 보시면 공고문에 첨부된 직무기술서, 요거죠, 요거. 방금 전에 봤던 직무기술서를 보라는 거는 이게 그냥 우리가 직무기술서라는 게 의미 없이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취업에 관련된 직무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 자산, 기금 사업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직무를 선정해라. 그러니까 사실 1번 항목과 연결되는 게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인데 너 뭐 하고 싶어?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니? 그 다음에 물어보는 이슈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는 이슈는 그 이유를 말해봐라. 묻지마 지원하지 말아라.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느냐를 묻고 있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직무 수행 내용을 기반으로 쓰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의 의도 분석을 해보자면 직무 이해도, 진정성 있는 관심과 명확한 성장 계획, 입사 포부죠. 이 세 가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더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 선택 동기, 경험, 전공, 가치관들과 연결해야 되겠죠. 그 직무가 허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맛보기 작성법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주택도시기금은 서면 등등등으로 보증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중에 나는 기금 지원으로 관심 분야가 있는데 실현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각자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시작점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기소개서라는 게 정답은 없지만 결국은 지원자들의 우리가 원하는 자기소개서 출제 항목에 맞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참고만 하시고요. 전체 글의 흐름을 파악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네 가지로 구성해 봤는데 첫 번째, 질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너 뭐 관심 있니? 또 그런데 그 이유는 뭐야? 언제 그 관심을 갖게 된 거지? 그런데 너 어떻게 성장할 거야? 계획만 해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한 가지씩 정리를 해보자면, 자,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기금 사업 중 기금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질문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언제 그런 동기, 계기, 이유가 있느냐? 언제 계기를 만들어주죠. 학창 시절 때 주거복지 정책론 수업을 들었다. 등등등의 이야기를 써줘서 저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시점이 있었습니다. 논리성을 배가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뭘 공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된 거, 뭐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도 했다. 물론 예를 들면 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그래서 계획을 쓰라. 사실 계획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분량을 좀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내용이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딥하게 쓰라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잠깐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종착점이 어딘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써주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가이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문항 구조 분석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 선정 이유가 있는지를 보시고요. 관련 경험, 전문성 향상 계획, 마무리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때 자가 검토를 해봐라. 셀프 점검을 하면 이런 패턴으로 1문단과 3문단, 1문단에서 3문단까지의 내용들이 잘 적성이 잘 진행이 됐는지를 셀프 체크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많죠.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 관련된 질문을 묻고 있죠. 이 질문은 사실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문제 처리 능력에 해당되죠. 문제 처리 능력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프로세스를 보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석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써줘라고 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인식 능력이 있는지, 그게 왜 문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죠. 원인 분석 해결한 탐색 능력이 있는지, 실행력과 협업 능력, 결과를 통한 효과 판단, 성장 네 가지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험 항목은 스타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스타 기법보다 더 좋은 기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스타 기법들을 추천드리고요. 자, 경험 항목 작성은 언제나 프랩 아니 스타 기법 아래 예시 참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실제 600자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제목을 쓰고 계신가요? 자, 이 소제목 작성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요거는 선택상이죠. 선택상인데 소제목을 작성하는 중요한 방법은 여기 질문이 뭐냐면 너 그런 문제 해결한 경험이 있니? 창의성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했고 결과물 정교한 데이터로 최우상수했다라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제목을 쓸 때는
면접관들, 평가자들이 이 질문에 관련돼서 이 소제목 하나만 보고, 타이틀이죠. T는 타이틀만 보고 뒷부분의 내용들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게. 자, 1번 지원자분, 데이터 서버 중단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었는데, 데이터라고 했었는데, 정교한 데이터의 구체성이 뭐죠? 최우상 수여에 관련된 부분들, 요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소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스타 기법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것에 대한 상황 설명과 결론, T는 태스크, 어떤 과제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미션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액션은 여러분의 행동 노력이 여기에 나와 있고, 리절트, 결과에 관련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 능력들이 스타 기법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예시죠. 예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스타 기법이라는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시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경험들을 써주시는데요. 가급적, 가급적 직무와 연결 가능한 내용들을 찾으십시오.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어학연수를 갔는데 또 여행을 갔는데 뭐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대사관에 연락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상하지 못한 소매치기 이유로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묻는 건 아닐 겁니다. 직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가서 각각의 직무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겠죠.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과거의 경험 역량, 현재 보유 역량,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자들의 역량을 잘 어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5번. 대인관계 능력 형성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죠. 자, 직기초를 보시면 대인관계 능력이 있죠.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데 대인관계 능력은 총 5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NCS 직업기초 능력의 하위 구조는 총 10가지 능력을 기반으로 3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은 이 항목을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은 아주 일부를 써도 되고요. 여기는 대인관계 능력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써주면 되는데 특별히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보면 원만한 관계 또는 협력적 관계니까요. 원만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관련된 내용들을 어필해 주셔도 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의 팀워크를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평가 요소를 4가지로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협업, 소통, 대인관계, 공기업 조직 적합도 이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설명의 하단, 설명의 하위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재 선정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재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는다면 한번 발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형성에서의 노하우, 특히 협업이라고 하는 것 또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만든 거죠. 물론 여행이나 동아리나 모든 것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예시의 소지를 예시의 소재를 여러 가지 경험에서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대인관계 형성했으니까 갈등이나 오해 상황 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팀워크나 리더십을 발휘됐던 상황, 협상을 해야 됐던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제 액션과 리절트인데 가장 중요하게 공공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행동 역량 경험이니까요. BI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 역량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리절트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기법은 여전히 스타 기법이죠. 스타 기법의 행동 역량을 구성해 주시고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라고 해주시고 역량과 계획을 가지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작성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멈춤 다음에 보시고 가시면 좋겠죠. 자, 실제 자기소개서 600자 예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여러분이 읽혀져야 되고 또는 두 번째로는 읽혀진 다음에 이 항목에 맞는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면접관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은 실제로 자소서 평가나 면접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서류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제목은 가급적 써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이다.
이 해당 항목에서는 소제목은 없고요. 자, 이건 STAR 기법에서 ST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시츄에이션 태스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결한 것인에 대한 결론 형태고, 여기에 자질이 생겼습니다. 태스크 상황까지 한 번에 글을 썼습니다. 액션, 그래서 너만의 특장점 관련된 역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안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역량이 팩트와 액트 두 가지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와 액트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액트와 팩트를 따로따로 길게 쓰면 여러분의 피드백에 왜 이렇게 길게 서술했니? 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팩트와 액트를 꼭 구분해서 실제 사실에 여러분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서트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수상할 수 있었죠, 우수상. 무엇을 배웠느냐, 느꼈느냐? 경험을 통해서 쭈쭈쭉 요것이 실제로 배운 느낌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각오나 포부, 현재 상황들이 바로 앞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는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장점을 활용하여 조직의 팀워크 강화에 기여하는 직원이 되겠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자 관점에서 자기소개서 5번 자소서를 평가하자면, 제가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소서를 셀프 점검해 보시고요. 구체성과 사실성, 실제 상황 기반, 갈등이 나와 있고, 역량 발휘, 공공기관 적합성, 성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으로 나름 평가를 하자면, 위에 예시로 보였던 자기소개서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좋은 소재,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주의사항 네 가지를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공공기관 직원 갖춰야 되는 역량, 아니, 가치는 무엇이냐? 이거는 직업윤리를 묻고 있죠. 직업윤리는 그 가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출제 의도를 분석해 보자면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무원은 직업윤리를 굉장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공직의 윤리성, 직업 윤리성, 자기부합도, 조직 적합도. 물론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 윤리와 직업 윤리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특히 공공기관 직원이라 함은 청렴, 공정, 책임, 준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업윤리 부분에서의 두 번째는 윤리적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 선정 기준을 보시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쓸 수 있을까요? 청렴, 책임 공정, 투명, 봉사 정신, 준법 관련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준법 관련된 내용들은 청렴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겠죠.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책임감이나 준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강단 이런 것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은 기술직군 직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경우는 전문성으로 가지고 사무직군, 경영직군 분들은 꼼꼼함이나 책임감, 완벽주의, 원칙 이런 것들을 어필해 주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윤리적 딜레마, 어려운 상황, 공정, 정직, 책임 있는 태도가 있었는가, 결과를 신뢰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에 기여했는가, 이런 패턴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스타 기법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공기관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질문에 두 가지씩 써졌죠. 청렴성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당연하죠. 뻔하지만 정답지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너 실제 그런 경험이 있었니? 증명해봐봐. 대학교 실험 조교 활동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줬고 마무리.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요, 공공성 윤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앞으로 입사에서도 그런 판단할게요. 라고 해서 미래의 기대점을 어필해주고 있죠. 각각의 경험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이제 다 왔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외부 고객과 타인 등을 응대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이 있습니까? 이것도 경험이죠. 자, 고객 지향성, 소통, 문제, 대인관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객 만족과 관련된 내용들인 만큼 한번 해봅시다. 자, 직업기초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의, 상세 내용을 ncs.go.kr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고객 만족이라 함은 여기에 의사소통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말과 글을 이게 의사소통의 정의니까요. 들음으로써 등등등
말하는 능력이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요. 직무예시, 질문에서는 외부 고객, 타인 등을 응대하는 경험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실제로 신입사원 때는 정말 많은 민원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고객에 대한 고객 만족,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민원이 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 사례, 아르바이트 고객 클레임, 학교 행사 민원 응대, 대외 활동 뿐만 아니라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본적인 경험들을 말하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부적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고객 이런 것들 너무 사적인 거 빼고 너무 여러분들 중심 개인적인 거 말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뭐 콜센터 이러면 진짜 좋겠죠. 자, 스타 기법으로 가는데요. 자, 이제 프레 기법, PREP, 프레 기법과 스타 기법을 함께 하는 건데 이 질문들은 생각하는지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실 게 자기소개 문항이나 면접에서 생각하는지가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때는 우리가 프레 기법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포인트, 리전, 이그젬플, 포인트. 주장하고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고 이그젬플, 근거를 말하고 주장을 말하는 프레 기법인데 이거는 생각과 경험을 함께 묶고 있기 때문에 프레 기법과 스타 기법을 믹싱해서 쓰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랩이나 스타. 자, 이거 프랩으로 쓴다면 고객 만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냐고 했으니까 생각합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스타 기법으로 쓸 때는 스타는 시츄에이션이니까 자, 공간기관의 의사소통을 발휘한 경험은 고객 만족 관련된 부분의 어떤 경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고객 만족의 소통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자, 왜냐하면 단순하게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뭐 리준을 써준 거고요. 자, 태스크로 써도 되겠죠. 리준이나 태스크를 함께 쓰는 건데 태스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과제 미션을 써줬고 액션, 리절트, 피드백 어떻게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쓰셔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쓰셔도 쓰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요. 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작은 경험이라도 잘 찾아가지고 여기에 항목에 맞게 또 이 기관이 외부 고객, 특히 외부 고객이라면 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일반 시민들을 말하는 거죠. 이 고객들을 말할 테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고객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서합을 꼭 하시고요. 필압도 하시고 면접 코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코칭이라는 취업 전문 컨설팅 기관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바로 코칭에 문의하실 분들은 저희의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업의 완성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감 바로 전에 자소서를 한번 툭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